한국의 어두운 골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낡은 아파트 단지는 오래된 국물과 녹슨 쇠의 냄새가 뒤섞여 아무리 환기를 해도 피부에 달라붙은 듯 했다. 매일 저녁마다 민주는 박아저씨의 부엌에서 들려오는 부글부글 끓는 소리를 들었다. 조용하고 일정한 숨소리처럼 물속에서 살아있는 무언가의 리듬 같았다. 벽은 얇았지만 그 소리 사이의 침묵은 점점 더 짙어졌고 마치 건물 전체가 숨을 참는 듯했다. 어느 순간 환기구 틈으로 축축한 푹 소리가 났다. 빛을 스치는 눈알 같은 무언가가 반짝이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이제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마지막 메시지는 읽히지 않은 채 이름들은 식어버린 재처럼 회색으로 바랬다. 그런데도 그 냄새 따뜻하고 쇠막 같고 낯설게 익숙한 향이 밤마다 그를 아래층으로 끌어내렸다. 남은 흔적들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에 서 있는 그 아파트 단지는 지친 노인이 지팡이에 몸을 기댄 듯 빗둘게 웅크리고 있었다. 벽에는 곰팡이가 줄줄이 내려앉았고 페인트는 죽은 살처럼 벗겨졌다. 멀리서 지하철이 덜컹거릴 때마다 창문이 희미하게 딸깍거리며 떨렸고 마치 건물 자체가 거칠게 숨을 쉬는 듯했다. 가난하거나 절박하거나 잊힌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었다. 민주는 캐리어 하나와 배낭 하나만 들고 도착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갓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직장은 없었고 면접만 몇 개 잡혀 있을 뿐이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다. 서울의 월세는 악몽이었고 저렴 조용 학생사회 초년생에게 최적이라는 이 단지의 광고를 보았을 때 그는 구원이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집주인 박 씨는 뜻밖의 따뜻함으로 그를 맞았다. 50대 후반의 푸짐한 체격, 듬성듬성해진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어 넘긴 그는 세입자를 맞을 때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웃음은 지나치게 넓었고 눈은 실처럼 가늘게 찢어져 그 뒤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당신이 민준이구먼. 자자 들어오게. 피곤했지. 박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방은 그저 소박했다. 작은 침대 하나, 깜박거리는 정우 아래로 밀어놓은 책상 하나, 그리고 길고양이들이 어슬렁거리는 좁은 골목을 내려다보는 창 하나. 습한 석고와 간장 냄새가 은근히 섞여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이 났다. 첫날 저녁 박 씨가 냄비를 들고 그의 문을 두드렸다. 저녁을 했어. 타조 눈알국. 아주 건강에 좋아. 자네 같은 젊은이들한테 딱이야. 시력도 좋아지고. 국물은 탁하고 붉은 갈색이었고 표면에는 둥근 구슬 같은 것들이 떠 있었다. 달걀보다 훨씬 큰 삶은 알 같았고 노른자는 흐릿하고 흰자는 반투명한 젤리처럼 떨렸다. 민주는 망설였지만 실례가 될까봐 한 모금 떠먹었다. 진한 맛이 났고 거의 쇠맛이 느껴졌으며 질감은 불편할 만큼 걸쭉했다. 거봐 맛있지. 박 씨가 활짝 웃었다. 여기 살면 튼튼해질 거야. 민주는 기침을 삼키며 희미하게 웃었다. 다른 세입자들은 이런 의식에 익숙한 듯했다. 건물 단체 채팅방에는 박 씨가 끓이는 음식 사진이 자주 올라왔다. 보글거리는 냄비 핏기 도는 생고기, 그리고 늘 그릇 속에서 번들거리는 둥근 눈알들. 그의 캡션은 언제나 쾌활했다. 오늘 밤의 국, 신선한 타조 눈 아직 연해요. 배고프면 내려오세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정중한 이모지나 짤막한 댓글만 달았다. 그 이상은 거의 없었다. 처음엔 살만했다. 낮에는 구직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컵라면이든 박 씨가 권하는 무엇이든로 끼니를 때웠다. 가끔 다른 방에서 웃음소리가 터졌고 복도를 누비는 발소리가 났으며 낡은 건물은 마치 지친 동물이
몸을 웅크리듯 삐걱거리며 제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바람이 얇은 창문을 밀어붙이고 얼룩진 벽지 위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 민주는 가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문 바로 밖에 누가 서서 기다리고 듣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언제나 희미하게 끓는 국물 냄새가 맴돌았다. 날들이 젖은 일기장의 페이지처럼 서로 들러붙어 흘러갔다. 아파트 단지는 나름의 리듬이 있었다. 아래층 박 씨의 주방에서 들려오는 냄비 소리, 밤늦게 누가 샤워하면 신음하듯 울리는 배관 소리 복돼서 장난 섞인 말다툼을 하는 연인의 웃음. 겉보기엔 낡았어도 평범한 주거지 같았다. 하지만 오래 머물수록 그는 이상한 것들을 보았다. 시작은 음식이었다. 박 씨는 세입자 먹이기에 집착하는 듯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들고 문 앞에 나타났다. 소개 멘트는 늘 같았다. 타조 눈알국 오늘 막 뽑았어. 세입자들은 희미하게 웃으며 받았다. 어떤 이는 먹고 어떤 이는 아침까지 문 앞에로 두었다.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 마치 박 씨의 음식을 거절하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듯했다. 어느 날 면접으로 녹초가 된 저녁에 민주는 방에서 단체 채팅을 스크롤했다. 방금 박 씨가 또 사진을 올린 참이었다. 끓는 냄비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피 같은 국물 속에서 구슬 같은 둥근 것들이 대굴대굴 굴렀다. 오늘은 더 맑죠. 지금까지 중에 제일 신선한 배치 몇 명이 엄지 이모지를 눌렀다. 그때 개인 메시지가 팝업으로 떴다. 지원 203호 먹지 마요. 민주는 눈을 깜빡였다. 그는 지원을 지나가다 본 적이 있었다. 26, 29쯤 되어 보이는 조용한 여자. 집 안에서도 어두운 후드와 마스크를 늘 하고 다녔다. 복도에서 말 붙이는 법이 거의 없었다. 민준 무슨 뜻이에요? 지원 그거 타조 눈 아니에요. 그는 긴장된 웃음을 지으며 타이핑했다. 그럼 뭐예요? 잠깐 답이 없었다. 그가 잠든 건가 싶을 만큼 긴 침묵. 곧 이어진 답장은 거의 의학 교과서처럼 담담했다. 타조 눈에는 흰자가 없어요. 당신이 국에서 보는 눈, 흰자가 있잖아요. 그 한 줄에 위가 뒤집혔다. 그는 채팅을 닫고 그날 밤 박 씨가 가져다 준 그릇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국물 속에 옅은 구슬 하나가 고요히 떠 있었다. 아직 손도 대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책상 한쪽으로 살짝 밀어두고 불을 끄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다. 그 밤 두드림이 시작됐다. 똑똑, 똑똑. 처음엔 부드럽고 거의 예의 바른 소리였다. 이내 더 커졌다. 일정했다. 집요했다. 똑똑, 똑똑, 똑똑. 민주는 숨을 멈췄다. 두드리는 건 그의 문이 아니었다. 희미하게 복도 전체에 울렸다. 누군가 아니면 뭔가가 복도를 따라 한 방 한 방 누구 있는지 확인하듯 가볍게 문을 두드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소리가 멈추자 귀를 짓누르는 침묵이 밀려왔다. 그는 귀가 먹은 줄 알았다. 동이 틀 때까지 잠들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계단참에서 마주친 40대 남자 세입자는 퀭한 눈에 신경질적인 경련을 달고 있었다. 어젯밤 길었지 그가 중얼거렸다. 혹시 그 소리도 들으셨어요? 민주는 조심스레 물었다. 남자는 주위를 훑더니 바짝 다가와 속삭였다. 묻지 않는 게 좋아. 눈치채지 않는 게 더 좋아. 그는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계단 아래로 사라졌다. 면접장에서는 집중이 안 됐다. 얼굴은 흐릿했고 목소리는 멀어졌다. 머릿속엔 책상 위 그 그릇뿐이었다. 차가운 국물 속에서 깜빡이지 않는 눈알이 일렁였다. 버리고 싶었지만 그날 저녁집에 돌아오니 그릇이 사라져 있었다. 책상은 말끔했다. 마치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단체 채팅이 다시 들썩였다.
이번엔 접시에 가지런히 올린 고깃덩이가 찍힌 사진이었다. 오늘은 타조갈비 같이 먹을 사람 대부분은 무시했다. 몇 명만 힘 빠진 이모지를 달았다. 그런데 지원이 다시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지원 몰랐어요. 여기서 사람들 사라져요. 395호 여자, 4킵 기호 학생. 한때 이 채팅에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을 찾아봐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민주는 채팅 기록을 위아래로 훑었다. 속이 내려앉았다. 그녀 말이 맞았다. 한 번도 실제로 본 적 없는 사용자들의 예전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그런데 계정은 사라졌다. 떠난 것도 아니고 사라졌다. 민준 그 사람들 어디로 갔어요? 지원박 씨한테 물어봐요. 이사 갔어요 하고 웃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물건은 방에 그대로 있어요. 용기 있으면 확인해봐요. 그 말이 마음속에서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그는 참지 못했다. 살금살금 복도로 나가 발자국 소리에 귀를 세웠다. 35호.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기진 않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밀었다. 먼저 냄새가 들이쳤다. 축축함 썩은 내, 그리고 쇠맛 같은 것. 방은 반쯤 포장된 상태였고 박스가 어정쩡하게 쌓여 있으며 침대 위엔 옷가지가 흩어져 있었다. 벽에는 신발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채팅이 멈춘 건 겨우 2주 전인데 모든 곳엔 먼지가 앉아 있었다. 그가 뒤로 물러서는 순간 맞은편 문이 삐걱 열렸다. 문간에 박 씨가 서 있었다. 앞치마를 단단히 메고 웃고 있었다. 호기심이 많구나. 어조는 쾌활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깜박이지 않았다. 저는 이 방이 비어있는 줄. 민준이 더듬었다. 지금은 비었지. 웃음이 더 넓어졌다. 사람은 오고 가는 거야. 그게 인생이지. 하지만 여기 있는 동안은 잘 먹어야지. 그는 막 씻은 듯 약간 젖은 손으로 민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러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갔다. 민준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두드림이 돌아왔다. 이번엔 그의 문 바로 앞이었다. 똑똑, 똑똑. 그는 얼어붙었다. 두드림은 고의적이었고 느렸으며 인내심이 있었다. 곧 쉰 목소리가 젖은 숨을 섞어 속삭였다. 같이 먹자. 그는 의자를 문에 바짝 대고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두드림은 새벽 첫빛이 더러운 창을 비집고 들어올 때가 돼서야 멈췄다. 셋째 주가 되자 공포가 그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는 가능한 한박씨를 피했지만 그 남자는 언제나 그를 찾아냈다. 주방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건물 밖에서도 항상 음식과 함께, 항상 그 웃음과 함께. 어느 오후 그는 처음으로 지원과 직접 마주쳤다. 좁은 마당 갈라진 콘크리트 사이로 잡초가 고개를 내민 곳에서였다. 그녀는 전보다 더 말라 보였고 더운 날씨에도 후드를 목까지 올리 시피답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말없이 종이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계단을 타고 사라졌다. 펼쳐보니 다급한 필체로 단 4단어가 적혀 있었다. 지하, 냉동고, 믿지마. 그날 밤 대부분이 잠든 시간에 그는 지하로 내려갔다. 계단 참에는 녹과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머리 위 정우는 심하게 깜빡이며 성난벌레처럼 윙윙거렸다. 아래에는 무거운 철문이 있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냉동고는 낮게 울부짖었다. 찬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안에는 창백하게 번들거리는 고깃덩이들이 갈고리에 매달려 있었다. 타조가 아니다. 짐승도 아니다. 너무나 사람의 형상 팔의 곡선, 다리의 굽이. 한 갈고리에는 둥근 물건들이 줄에 꿰어 진주처럼
그림자 속에서 희뿌옇게 매달려 있었다. 눈알, 줄줄이, 속이 뒤집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물러나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봐라, 아주 신선하지 박씨였다. 문간에 서 있는 그는 앞치마가 한 점도 더럽지 않았고 두 손은 얌전히 모아져 있었다. 웃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랬지, 타조 눈알. 힘나는 고기. 건강에 좋아. 잠깐의 침묵 끝에 서로 눈이 마주쳤다. 곧 박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거의 다정하게. 여긴 오면 안 됐어, 민준아. 호기심은 위험하지.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부엌에서 훔친 식칼을 쥐고 어둠 속에 앉아 발소리를 기다렸다. 바닥이 삐걱일 때마다 그는 움찔했다. 단체 채팅에 박씨가 다시 글을 올렸다. 내일 또 잔치호 전부 내려오시오. 특별하게 준비했어.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곧 지원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다. 지원 받다는 걸 알아요. 못 나가게 할 거예요. 그 뒤 며칠은 흐릿하게 지나갔다. 의심은 점점 커져 생각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모든 문 뒤에 무언가 숨 쉬는 것 같았다. 모든 국그릇은 쇠맛이 났다. 떠나려 하면 현관으로 발을 떼는 순간마다 박씨가 나타났다 웃으며 말을 걸며 어디 가느냐고 물으며 마치 집주인이 건물 곳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듯했다. 밤이 되자 두드림은 난폭해졌다. 쾅쾅쾅 주먹이 벽을 흔들었다. 속삭이 물음 웃음이 뒤섞였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들이 꿈틀거렸고 수십 개의 발이 문 밖에 서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위로 박씨의 목소리가 차분히 흘렀다. 같이 먹자, 민준아.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건물은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이제야 보인 건지도 몰랐다. 복도의 벽지는 마른 딱지처럼 말려 올라갔고 물자국은 아침마다 더 넓어졌다. 국물 냄새는 상시적이었다. 달큰하고 쇠맛이 도는 숨을 막을 듯한 향. 마치 벽 자체가 냄새를 빨아들인 것처럼. 민주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다. 과자와 생수로 버텼고 그것들도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고 먹었다. 몸은 허기로 떨렸고 공포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 국을 다시 한 숟갈이라도 뜨는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치밀었다. 늦은 밤 지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원 나가야 해요. 같이. 혼자 나가면 그가 지켜봐요. 민준 언제요? 지원 내일 밤. 자정 지나서. 내가 3번 두드리기 전엔 문 열지 마요. 그는 휴대폰을 구명줄처럼 움켜쥐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하지만 건물도 아는 듯했다. 그날 저녁 두드림은 평소보다 일찍 시작됐다. 똑, 똑, 똑. 성급하지 않았다. 조심스러웠다. 거의 장난스러웠다. 민주는 문에 몸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다. 이어진 목소리는 부드럽고 유혹하듯 했다. 민준아, 나야 지원이야. 문 열어. 피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목소리였다. 톤도 높낮이도 정확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일 오기로 했었다. 약속대로 3번의 두드림이 이어졌다. 똑, 똑, 똑. 그는 칼을 쥔 손을 떨며 문고리를 바라봤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그녀라면 왜 이렇게... 이상하지. 너무 매끈하고 너무 차분했다. 노랫말처럼 부르듯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같이 나가자. 문 열어, 민준. 어딘가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몇 분 뒤 두드림은 멈췄다. 하지만 그는 그 밤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그는 억지로 지원을 직접 찾아 나섰다. 갈라진 콘크리트 틈새로 잡초가 돋아난 좁은 마당에서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전보다 더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어젯밤 내 문에 왔어요.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떴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요. 내일 자정이라고 했잖아요. 속이 뒤틀렸다. 어젯밤 그의 문 앞에 서서 그녀의 목소리를 흉내낸 건 그녀가 아니었다. 밤은 무겁고 숨막히게 내려앉았다. 그는 칼을 쥔 채 문만 노려보며 기다렸다. 분이 시간으로 늘어졌다. 마침내 3번의 두드림. 똑, 똑, 똑. 민준. 나야. 이번엔 목소리가 급했고 숨이 가빴다. 그는 문을 살짝 열었고 지원이 재빨리 미끄러져 들어왔다. 공포로 창백한 얼굴. 지금 가야 해. 당장. 두 사람은 복도를 소리 없이 지나갔다. 공기는 삶는 고기 냄새로 무거웠다. 아래층 주방에서는 꾸준한 끓는 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딸깍 소리가 들렸다. 박 씨는 요리 중이었다. 로비에 닿았다. 현관문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지원이 자물쇠를 더듬었다. 그때 침묵을 가르는 목소리. 벌써 가게 어둠 속에서 박 씨가 걸어 나왔다. 앞치마는 흠 하나 없었고 손에는 식칼이 느긋하게 매달려 있었다. 얼굴은 침착했고 거의 부성애가 어린 듯했다. 오늘 국은 아직 안 먹었잖아.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특별히 준비했는데. 너희를 위해. 지원이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렸다. 박 씨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식칼이 희미한 빛 아래 번쩍였다. 민준이 달려들어 칼을 휘둘렀다. 그의 칼날이 박 씨의 팔을 스치듯 베었다. 집주인의 웃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눈에는 짐승 같은 광위가 번쩍였다. 아, 냉동고를 봤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아껴두고 있었는데 민준아, 넌 정말 완벽했거든. 순식간에 그는 지원을 바닥으로 밀쳐 쓰러뜨리고 식칼을 들어 민준에게 내리쳤다. 공기가 금속의 휙 소리와 함께 갈라졌다. 민준이 몸을 숙이자 칼날이 문틀에 박혔다. 복도는 혼돈으로 터졌다. 지원은 몸부림치며 일어났고 민준은 박 씨와 맞붙었다. 그의 힘은 괴물 같았다. 소나기가 민준의 목을 쇠고랑처럼 조였다. 어린 고기가 제일 달지. 그는 뜨겁고 썩은 내 나는 숨을 뿜으며 속삭였다. 막다른 절망이 민준에게 힘을 줬다. 그는 칼을 박 씨의 옆구리에 꽂았다. 집주인이 숨을 들이켰다. 넓어진 눈에 서린 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좋아. 그가 긁는 소리로 말했다. 맞서 싸워. 그래야 살이 질겨져. 피가 앞치마를 적셨지만 그는 손을 풀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목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곰팡이, 핀 벽을 타고 퍼지는 구렁텅이 같은 웃음. 지원이 식칼을 낚아챘다. 비명을 내지르며 그의 어깨에 내리꽂았다. 뼈가 금가는 소리가 났다. 드디어 그가 비틀거렸고 미소는 흉측하게 비틀렸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잔잔하지 않았다. 울컥거렸고 괴물 같았다. 이 건물은 내 거야. 너흰 이미 일부야. 위층 복도에서 문들이 하나씩 쾅쾅 열렸다. 그림자들이 쏟아졌다. 불완전한 형체 창백하고 눈이 없는 얼굴 입은 무성의 비명으로 길게 찢겨 있었다. 사라진 세입자들. 그들은 팔을 뻗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지원이 흐느꼈다. 그가 우릴 서로 먹였어. 그래서 여기에 갇힌 거야. 영혼들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속삭임이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처럼 공기를 가득 채웠다. 머물러, 먹어, 머물러. 민준이 지원의 팔을 잡아당겼다. 냉동고. 부셔야 해. 둘은 지하로 달아났다. 그림자 무리가 뒤에서 질질 끌리듯 따라왔다. 냉동고 문이 서늘하게 떠올랐다. 가장자리에는 서리가 하얗게 앉아 있었다.
안쪽의 고기들은 아직 매달려 있었고 살짝 흔들리며 숨 쉬는 듯했다. 박 씨가 비틀거리며 따라 내려왔다. 피를 흘리면서도 이가 부딪히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내 저장고를 망치면 너흰 뭘 먹을래? 뭘로 살아? 민주는 벽에서 녹슨 파이프를 뽑아들었다. 경첩을 향해 휘둘렀다. 금속이 신음했고 불꽃이 튀었다. 지원도 식칼을 들고 달라붙었다. 마침내 문이 휘었다. 냉동고가 벌컥 열리며 차가운 김이 쏟아졌다. 매달린 몸들이 흔들렸고 빈 눈구멍들이 침묵으로 노려봤다. 그 순간 그림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눈 없는 형체들이 경련하듯 몸을 떨더니 연기처럼 풀어졌다. 박 씨가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다. 안 돼. 내 거였는데. 내 건데. 민준이 다시 파이프를 휘둘러 눈알이 꿰어진 줄을 내리쳤다. 과일이 너무 이것 터지듯 그것들은 펑 하고 터져 차가운 액체를 사방에 튀겼다. 영혼들의 비명은 더 날카로워졌고 그들은 박 씨에게 몰려들어 그의 몸을 어둠으로 삼켜버렸다. 그는 허공을 핥히며 발버둥쳤다. 얼굴은 뒤틀렸다. 내가 먹여줬잖아. 내가 살려줬잖아. 하지만 그림자들은 그를 끌어내렸고 그의 비명은 냉동고의 얼음 심장 속으로 가라앉았다. 마지막 덜컥거리는 파열음과 함께 문이 쾅 닫혔다. 그를 가둔 채 지하는 고요해졌다. 망가진 냉동고의 희미한 웅궁거림만이 남았다. 죽어가는 심장 박동처럼. 지원은 벽에 기대 주저앉아 울었다. 민주는 파이프를 떨어뜨리고 온몸을 떨었다. 오랜 시간 둘은 그저 숨만 쉬었다. 살아있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승리는 아니었다. 위층으로 비틀거리며 올라가니 새벽빛이 이미 하늘에 스며들고 있었다. 복도는 고요했고 그의 휴대폰 속 단체 채팅은 기묘할 정도로 비어 있었다. 모든 이름이 사라지고 딱 하나의 메시지만 남아 있었다. 보낸 사람 박씨, 맛있게 먹어 민준.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먼지 쌓인 바닥에 부딪혔다. 몇 시간 뒤 경찰이 도착했다. 새벽 안개를 가르며 사이렌이 울렸다. 파란빛과 붉은빛이 갈라진 아파트 외벽을 번갈아 물들였다. 이웃들이 멀찍이 모여 수군거렸고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다. 민준과 지원은 얇은 담요에 둘둘 말린 채 연석에 앉아 떨고 있었다. 진술은 더디고 부서져 있었다. 경찰들은 듣긴 했지만 불안한 눈빛을 서로 교환했다. 결국 그들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냉동고를 찾았다. 안에는 그저 얼어붙은 고깃덩이만 남아 있었다. 눈도 매달린 시신도 박 씨의 흔적도 없었다. 짐승 고기 같네요. 한 경찰이 퉁명스레 말했다. 불법 정육 유통이었나 봅니다. 집주인이 곁다리 장사를 한 거죠. 민주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들을 지하로 끌고 가고 싶었다. 그 눈 없는 영혼들, 그늘 손에 터지던 눈알의 감촉까지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원은 바닥만 응시한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떠나고 건물을 범죄 현장이라 봉인하자 마당은 비었다. 남은 건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뿐이었다. 그날 밤 병원의 불빛과 끝없는 질문을 견딜 수 없었던 그는 가진 것 몇 개를 챙기려고 혼자 방으로 돌아왔다. 복도는 어두웠고 익숙하던 냄새가 사라져 있었다. 국물도 발소리도 웃음도 없었다. 오직 침묵의 윙윙거림. 그는 서둘러 짐을 싸고 떠나기 직전 휴대폰이 진동했다. 알림. 단체 채팅. 입주 잡히가 싸늘해졌다. 채팅은 비어 있었다. 삭제되었다. 그런데 화면에 새 메시지들이 툭툭 올라왔다. 오늘 국 있습니다. 모두 내려오세요. 신선한 배치. 특별한 부위. 놓치지 마세요. 하나둘 이름들이 다시 나타났다.
몇 주, 몇 달 전에 사라졌던 세입자들. 프로필 사진은 지직거리는 정전처럼 깜빡거렸다. 그리고 맨 아래 새로운 메시지. 보낸 이박씨. 그릇 비웠어야지 민준. 휴대폰이 그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바닥에 덜컹 떨어졌다. 아래층 주방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올라왔다. 냄비 뚜껑이 덜컹거리는 소리. 천천히 끓는 국의 숨. 국자를 젓는 그 익숙한 마찰음. 쓱, 쓱, 쓱 향이 마룻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달큰하고 쇠맛이 도는 익숙하고 압도적인 냄새. 민주는 뒷걸음질 쳤다. 심장은 갈빗대 안쪽을 쾅쾅 두드렸다. 달아나고 싶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무거워졌다. 마치 건물 자체가 손에 보이지 않는 손을 뻗어 그를 휘감은 것처럼. 어딘가 깊은 배관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울렸다. 박 씨의 목소리. 따뜻하고 인내심에 차 있었다. 이리 와 민준아. 한 숟갈만 더. 불빛이 깜빡였다. 그의 뒤에서 문이 스스로 딸깍 닫혔다. 그리고 이어진 침묵 속에서 아파트는 숨을 쉬는 듯 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도 아직 침착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